정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싸움이 상당히 심한데 리얼미터에서 어제 정당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민주당, 한국당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리얼미터에서 지난주에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 격차 4.4%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가 일주일 만에 네. 13.1% 차이가 났습니다. 1.6%포인트라고 했던 것도 있고 4.4%포인트라고 했던 것도 있고 그 부분 좀 설명을 일단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월요일 날 발표된 주간 집계에서 이제 4.4%포인트 차이였었고요. 예. 지난주 주중 집계,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했던 거는 이제 1.6%포인트 차까지 줄었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북한의 발사체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이 소식은 지난 2017년 가을 때처럼 보수층을 급격하게 결집시키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예. 또 주말을 거치면서 한국당 당내에 사실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그 뜻을 모르고 예. 얘기했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여성 혐오 표현 논란이 예, 확대가 예. 됐었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5.18 기념식 참석 논란도 있었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식 예법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 그 항쟁 사살 명령 의혹도 또 보도가 됐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이번 주에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었었죠. 그래서 한국당으로 치면은 한 이번 주 4%포인트 가량 빠졌고요. 예. 민주당으로 치면은 지난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즈음에서 대담도 있었고 예. 한 10여 군데 이상 대통령 지지율이 일제히 발표가 됐는데 많게는 50%를 넘는 조사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2주년, 뭐 3주년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은 여론조사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해서 여당 지지율이 같이 효과가 올라가는군요. 나타났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각각 4%포인트가량 상승, 하락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합쳐서 8% 이상 격차가 확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로 보면은 뭐 4%포인트 안팎씩 이 등락을 한 것이지만 합쳐서 보면 10%포인트 이상 갑자기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받아들인 입장, 특히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그 충격파가 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네. 워낙 단기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네. 민주당, 한국당 양측에서 모두 이상한 여론조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선거 때 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뭐 지난 지방선거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홍준표 대표께서 예. 한국갤럽 조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한국갤럽 조사가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좀 적게 잡히고 부동층이 무당파층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또 홍준표 대표 측근은 뭐 한국갤럽 없애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늘상 있는 이야기고 그냥 조사기관들 입장에서는 웃어 넘기는 이야기들인데 아무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서 지지율을 저희가 뭐 변동을 시키거나 손을 대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 그냥 뭐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전략적인 멘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해찬 대표 말 한마디에 조사 결과가 출렁거린 건 전체 유권자 대비 문 대통령 지지층의 여론이 과대평가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뒷얘기를 하자면 예. 어제 이 발언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제가 전화 통화했습니다. 아침에 전화 따로 연락을 하셨군요. 예. 제가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곤혹스럽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썼던 표현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썼고 이로 인해서 지지율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뭐 그 한 통화 이후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판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 이제 애둘러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받아쓴 보수 언론에서 이제 예. 대서특필하면서 좀 문제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번 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조사 기관마다도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뢰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론조사 기관들은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를 돌이켜 보면은 정당 득표율을 비교하면 이제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공표 보도 금지 직전에 리얼미터 조사나 뭐 여타 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보면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야당 표심이 잘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도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단 한 번도 그 야당 과소 표집 때문에 의석수 예측을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비교적 그나마 한국당 지지를 잘 잡아서 한 7,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뭐 한국갤럽 등 전화 면접 조사만 하는 경우 부동층이 워낙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 같은 경우 한 15%포인트 이상 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관별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에 좀 민감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동 응답이다, 뭐 아니면 직접 통화를 네. 해서 전화 면접을 한다. 방식이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지 말고 네. 여론조사 방법을 통일하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되나요? 통일하면 좋은데 이제 예. 조사 기관별로 그 조사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과 ARS 조사를 혼용하는 예. 거의 유일한 조사 기관이고요. 대부분 전화 면접만 하는 곳이든 ARS 조사만 하는 곳이든 한 가지만 나뉘어져 하는군요. 있습니다. 음.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양 조사 광고를 다 써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높고 또 예. 경선 여론조사인 경우에 뭐 성별이나 연령을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비밀 투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령 한국당 지지자가 만약에 호남에 살거나 아니면 20, 30대 연령층이라고 하면 주변에 한국당 지지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말로 설명을 듣고 말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는 버튼을 방식이죠. 누르면 되니까. 네, 요즘 은행에서도 비밀번호 버튼으로 누르지 말로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